앞으로 18개월, 75년 만에 찾아온 가장 거대한 부의 이동이 시작됩니다. 수백만 명은 빈털터리가 될 테지만 극소수는 대대손손 누릴 부를 움켜쥐겠죠. 그 운명을 가를 결정적 차이, 바로 지금 당신의 지갑을 갉아먹고 있는 5가지 은밀한 파괴자를 당장 끊어내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꿰뚫어 본 전설적인 인물, 레이 달리오를 아십니까? 1,240억 달러의 자산을 굴리며 지난 500년간의 경제 붕괴를 집요하게 파헤친 그의 최신 데이터는 끔찍한 진실을 가리킵니다. 부채 위기마다 서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5가지 치명적 오판을 오늘날 대중들이 똑같이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데이터는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총 8단계로 이루어진 부채 사이클 중 7단계라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미국 국가부채만 무려 90조 달러에 달하죠. 정부는 오직 이자 갚는 데에만 매년 1조 달러 이상을 쏟아붓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국방비마저 추월해버렸죠. 마지막 8단계가 터지고 나면 그땐 이미 당신의 계좌는 증발하고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폭풍의 본질을 깨닫고 오늘 당장 그 5가지 쓰레기에 돈을 버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번 부의 재편에서 승리자의 자리를 선점하게 될 겁니다. 그 기밀을 폭로하기 전에 당장 구독 버튼부터 누르십시오. 지금부터 제 입에서 나올 이 지식은 당신의 재산이 살아남느냐 아니면 처참히 박살나느냐를 결정지을 유일한 동아줄이기 때문입니다. 달리오가 직접 뼈저리게 겪었던 참혹한 실패담을 하나 들려드리죠. 1982년 그는 공개적으로 대공황이 올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확신에 차 있었죠. 방송에 나가 떠들어댔고 고객들에게는 모든 것을 걸라고 부추겼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참할 만큼 완벽한 헛발질이었습니다. 정제는 미친 듯이 호황을 누렸고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고객은 떠났고 명성은 바닥에 꼬꾸라졌죠. 결국 생활비조차 없어 아버지에게 4,000달러를 구걸해야만 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처자식들을 길거리에 나앉게 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가 그를 답잡습니다. 그러나 그 처절했던 나락이 훗날 억만장자가 되는 완벽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얄팍한 짐작으로 도박하는 짓을 멈추게 한 겁니다. 대신 과거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진짜 돈의 패턴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역대 최악의 경제 위기들을 샅샅이 뒤져본 결과 사람들의 지갑을 박살내는 주범은 늘 똑같은 5가지 괴물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낭비 수준이 아닙니다. 당신을 이번 부의 이동에서 무조건 벼락거지로 만들어버릴 아주 악랄하고 치명적인 구조적 함정입니다. 그 끔찍한 정체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봅시다. 대중들이 자동차에 대해 착각하는 가장 멍청한 망상이 있습니다. 차는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당신의 피 같은 돈을 딜러의 주머니로 강제 이체하는 합법적 약탈에 불과하죠. 계산은 소름 돋을 만큼 간단명료합니다. 5만 달러짜리 신차를 한 대 뽑았다고 가정해봅시다. 매장 문을 나서는 바로 그 순간 차의 가치는 4만 달러로 곤두박질 칩니다. 10분 만에 1만 달러가 공중분해된 겁니다. 3년 뒤엔 2만 5천 달러짜리 고철 덩어리가 되죠. 원금의 50%가 날아간 겁니다. 더 끔찍한 진짜 재앙은 따로 있습니다. 매년 15에서 20%씩 가치가 썩어 문드러지는 쇳덩이를 사겠다고 6에서 7%의 이자를 물며 빚을 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그 악명 높은 깡통 부채입니다. 물건값보다 빚이 더 많아지는 기형적인 상태죠. 당장 현금이 피말리게 필요한 경제 위기가 터지면 당신은 이 감옥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데이터가 입증한 완벽한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출고된 지 3년 된 인증 중고차를 사십시오. 살인적인 감가상각의 타격은 남이 대신 맞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신차의 반값만 내고도 훌륭한 성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달리오조차 첫 회사를 세웠을 때는
굴러가는 게 신기할 정도의 낡아빠진 고물차를 몰았습니다.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을까요? 아주 조금은요. 하지만 그의 자본이 폭발적으로 증식하는데 방해가 되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평범한 인간들이 놓치는 진리입니다. 허영심 채우느라 감가상각에 낭비한 1달러는 영원히 복리로 불어나지 못하는 죽은 돈입니다. 미래의 당신이 누려야 할 부를 훔쳐다 길바닥에 버리는 꼴이죠. 진짜 부자들은 대중이 외면하는 서늘한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자처럼 보이려고 돈을 쓰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을 쓰죠. 이 두 가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수학이 증명하는 잔혹한 진실을 보십시오. 그 세차에 쏟아부은 5만 달러를 10% 수익률로 20년간 굴렸다면 무려 33만 6천 달러로 불어났을 겁니다. 당신은 그저 차를 산 게 아닙니다. 길어야 몇 년갈 얄팍한 체면을 위해 30만 달러가 넘는 막대한 미래의 자산을 통째로 갈아 마셔버린 겁니다. 이번 주에 당장 실행해야 할 지침을 드립니다. 카맥스나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에 접속하십시오. 출고된 지 3년 된 혼다 어코드, 토요타 캠리, 마츠다 CX5를 검색하는 겁니다. 주행거리 3만 마일 이하의 정비 기록이 깔끔한 매물만 걸러내십시오. 2만 2천 달러에서 2만 8천 달러면 상태가 기가 막힌 차를 낚아챌 수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신차가 4만 5천에서 5만 달러를 호가합니다. 무려 2만 3천 달러의 잉여 자금이 생기는 거죠. 당장 그 돈을 들고 뱅가드나 피델리티에 증권 계좌부터 태십시오. 그리고 보수율이 가장 낮은 S&P 500 인덱스 펀드에 전부 꽂아 넣으세요. 옆집 이웃이 매일 아침 새 차의 감가상각을 보며 피눈물을 흘릴 때 당신의 돈은 복리의 마법을 타고 폭주하게 놔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중이 속아 넘어가는 첫 번째 함정입니다. 이 멍청한 선택이 앞으로 저지를 모든 끔찍한 재무적 오판의 신호탄이 되죠. 이제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갈 두 번째 최악의 결정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이는 사회 전체가 현명한 재테크라고 세뇌시켜왔기 때문에 훨씬 더 소름 끼치고 악랄합니다. 수십 년간 미디어가 주입한 새빨간 거짓말을 깨부술 테니 아마 이 말을 들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당신의 집은 가장 든든한 자산이다. 미친 소리입니다. 당장 깔고 앉은 그 집이야말로 당신 인생 최대의 부채 덩어리입니다. 아주 본질적인 원리 하나만 따져봅시다. 자산은 당신의 주머니에 매달 돈을 꽂아주는 기계를 말합니다. 반면 부채는 당신의 주머니에서 매달 피 같은 돈을 뜯어가는 거머리죠. 지금 사는 그 집을 보십시오. 매달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재산세까지 뼈를 깎듯 빼앗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료, 유지보수비, 공과금, 수리비까지 끝이 없습니다. 밑빠진 독이나 다름없죠. 집이 클수록 독의 구멍도 더 거대해집니다. 그래도 부동산은 결국 우상향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싶으십니까? 일본의 참극을 똑똑히 보십시오. 1989년 일본의 부동산 가치는 전 세계를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도쿄의 땅값이 어찌나 미쳐 날뛰었는지 황궁 부지 하나 팔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땅을 다 사들이고도 남는다는 계산이 나올 정도였죠. 모든 사람이 일본 부동산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신의 영역이라 맹신했습니다. 땅은 좁고 돈 많은 인구는 넘쳐나는 섬나라였으니 기초 펀더멘틀은 강철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품이 터지자 지옥도가 펼쳐졌죠. 꼭대기에서 나락까지 무려 20년 동안 단 한 번의 반등도 없이 집값이 수직 추락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가치의 60에서 70%가 한순간에 제로 변했습니다. 1989년에 가장 안전한 투자라며 염운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던 사람은 2020년이 되어서야 겨우 본전을 건졌습니다. 빚더미에 깔려 숨통이 막히는 그 깡통 주택에 꼬박꼬박 대출 이자와 재산세를 바치며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1푼의 수익도 매지 못한 겁니다. 부채 사이클이 종말을 맞이할 때
대출을 융단 폭격해 집을 산 대가가 이토록 끔찍합니다. 미국도 정확히 똑같은 재앙을 겪었죠. 2007년에 꼭지를 잡은 사람들은 불과 2011년 만에 집값이 40%나 증발하는 꼴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물론 당신이 천운을 타고났다면 특정 지역에서 가끔은 집값이 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설령 운 좋게 가격이 뛴다 한들 집을 아예 팔아치우거나 또다시 미친 듯이 빚을 끌어다 쓰지 않는 이상 그 돈은 그림의 떡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대중들이 부채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망상이 드러납니다. 부채란 부자를 더 잔혹하게 부유하게 만들고 빈자를 뼛속까지 가난하게 짓밟는 무기입니다. 똑똑한 투자자가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황금 거위를 사기 위해 끌어쓰는 돈. 그것만이 유일하게 착한 빚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영혼을 갈아 넣어 껍데기 뿐인 으리으리한 집을 사는 데 쓴 빚은 최악의 나쁜 빚입니다. 현금을 모조리 빨아들이는 괴물을 입양하기 위해 당신 인생 전체를 담보로 잡힌 꼴이니까요. 불을 박살내는 진짜 주범을 알려드리죠. 은행이 대출해준다는 영끌 한도까지 꽉 채워 집을 사는 겁니다. 은행이 50만 달러까지 가능하다고 꼬드기면 덥석 50만 달러짜리 집을 계약하죠. 완벽한 재정적 자살행위입니다. 7% 금리로 30년간 갚아야 할 실제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이나 해보셨습니까? 무려 110만 달러가 넘습니다. 이자만 60만 달러예요. 남의 돈을 빌려 쓴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끔찍한 피해 대가입니다. 이건 자산 증식이 아닙니다. 30년 내내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은행 금고로 헌납하는 꼴이죠. 이제 진짜 부자들의 비밀 전략을 공개합니다. 은행이 허락한 한도의 정확히 절반만 쓰십시오. 50만 달러를 승인받았다면 25만 달러짜리 집만 매수하는 겁니다. 평수가 작아도 상관없고 고급 대리석 주방이 없어도 그만입니다. 남들 눈을 의식한 허세용이 아니라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집을 고르십시오. 그러고는 매달 아낀 막대한 잉여 자금을 가격 결정력을 지닌 기업에 모조리 투자하십시오. 고배당주를 긁어모으세요. 내 지갑을 털어가는 짐덩어리 대신 숨만 쉬어도 통장에 돈을 꽂아주는 진짜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채우란 말입니다. 1000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 워런 버핏은 1958년에 단돈 31,500달러를 주고 산 낡은 집에서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회비용의 무서움을 뼛속까지 알기 때문입니다. 쓸데없이 큰 집에 낭비된 1달러는 평생 복리로 불어날 투자금 1달러를 영원히 증발시킵니다. 이 기회비용이야말로 불을 갉아먹는 침묵의 암살자입니다. 현재 거시경제의 부채 사이클이 어디쯤 와 있는지 안다면 이 원칙은 생존과 직결됩니다. 앞으로 12개월에서 24개월 안에 거대한 부채 축소, 즉 디레버리징 폭풍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 파국이 시작되면 빚으로 쌓아 올린 부동산 시장과 영끌족들은 괴멸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피바람 속에서 희생양이 될 건가요? 아니면 모든 걸 헐값에 쓸어담는 승자가 될 건가요?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지금 당장 미친 부동산 영끌을 멈추는 것뿐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부의 파괴자를 폭로하죠. 푼돈이라고 콧방귀 뀌는 것들이지만 그 복리의 산술적 결과는 그야말로 재앙 수준입니다. 겉보기엔 사소해 보여도 파괴력은 끔찍하죠. 외식, 포장, 카페, 배달앱 얘기입니다. 대다수가 먹는데 밑빠진 독처럼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눈치조차 채지 못합니다. 냉혹한 숫자를 보여드리죠. 평범한 미국 가정은 외식에만 매년 3,000달러를 태웁니다. 이 3,000달러를 30년간 10% 수익률로 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50만 달러가 넘는 거액이 됩니다. 내일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한 끼의 편리함을 위해 노후 자금 50만 달러를 시공창에 버리는 격입니다.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은 이겁니다. 입버릇처럼 투자할 돈이 없다고 징징대면서 매일 점심값으로 15달러씩 긁어대는 모순말입니다. 주일에 75달러.
한 달이면 325달러, 1년이면 무려 4,000달러입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복리로 불어날 자본을 뱃속으로 소화시키고 있을 뿐이죠. 해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무조건 집에서 요리하십시오. 일요일엔 식단을 미리 준비하고 매일 도시락을 싸며 커피는 집에서 내려 마시세요. 이건 궁상맞은 희생이 아니라 최상위 포식자들의 지능적인 재무 전략입니다. 평생 거지로 살 인간과 거대한 부를 거머쥘 자본가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죠. 진짜 부자들은 단 1달러의 무게를 뼈저리게 합니다. 하수들만 푼돈은 써도 티가 안 난다며 착각의 늪에 빠져 살죠. 하지만 그 알량한 푼돈은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을 타고 걷잡을 수 없는 괴물로 진화합니다. 15달러짜리 점심이 나중엔 나를 위한 보상이라며 20달러로 둔갑하죠. 피곤하다는 핑계로 주 2회 외식이 추가되고 정신을 차려보면 2,000달러면 떡을 칠 식비에 매년 7,000달러를 갖다 바치고 있게 됩니다. 그 차액 5,000달러가 30년간 10% 복리로 구르면 거의 90만 달러가 됩니다. 당신은 자기 노후를 문자 그대로 씹어 삼키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만족 지연입니다. 모든 경제학 연구가 증명하듯 위대한 투자는 본능을 억누르는 인내에서 시작됩니다. 내일의 완벽한 경제적 자유를 위해 오늘 당장의 욕망에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답해야 합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파괴자를 폭로하기 전에 당장 이것부터 하십시오. 지금 스마트폰을 꺼내세요. 은행 앱을 켜고 지난 30일간의 지출 내역을 싹 다 뒤져서 배달과 외식에 몇 번이나 돈을 흘렸는지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숫자를 당장 댓글에 적으세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할 겁니다. 이 잔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만으로도 올해 수천 달러의 피 같은 돈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단순한 과소비를 넘어선 네 번째 파괴자를 해부해보죠. 이건 얄팍한 명품 중독 따위가 아닙니다. 소비라는 행위 자체에 숨겨진 소름 돋는 심리학입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을 조종하는 소비 마인드의 실체입니다. 이 빌어먹을 사회는 여러분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패션계, 빅테크, 거대한 광고 카르텔의 유일한 비즈니스 모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쓰레기라고 쇤을 시키는 거시경제적 사기극이죠. 매년 쏟아지는 신상 스마트폰, 상황별로 맞춰 입어야 하는 옷들, 끝없는 업그레이드와 교체는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어 평생 노예로 묶어두려는 치밀한 덫입니다. 허세를 위한 소비에 불편한 진실을 꽂아드리죠. 남들은 당신이 뭘 걸치든 쥐뿔도 관심 없습니다. 혹여나 당신의 거칠애를 보고 평가질을 해대는 인간들이라면 애당초 당신 인생에서 철저히 걸러야 할 찌끄러기들에 불과합니다. 진짜 최상위 1% 부자들을 압도하는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복리법칙에 대한 완벽한 통찰, 거시경제의 사이클을 읽는 해안, 욕망을 통제하고 기계처럼 정확하게 결단하는 능력입니다. 손목에 찬 시계나 명품 구두, 싸구려 허세백 따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자본가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까발려드리죠. 그들은 10년을 써도 거뜬한 최상급 물건을 사서 달아 빠질 때까지 씁니다. 유행 따위는 개나 줘버리죠. 생판 남에게 잘 보이려는 멍청한 짓은 안 합니다. 제대로 된 정장, 견고한 구두, 장고장 없는 시계, 한 번 살 때 최고를 사고 그 후엔 오직 본업과 자산 증식에만 미친 듯이 집중합니다. 대기업들이 이걸 사야 네 가치가 올라간다고 속삭이는 가스라이팅에 넘어가 그들 배를 불려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본은 투입되어야 할 더 위대한 전장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딴 물건 없이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진짜 몸값은 몸에 두른 껍데기가 아니라 당신이 일궈낸 자산의 크기가 증명합니다. 핵심은 질투심이라는 본능을 짓밟는 겁니다. 세상엔 늘 당신보다 번지르르한 놈들이 넘쳐납니다. 그건 비극이 아니에요. 진짜 끔찍한 비극은 그 알량한 열등감 때문에 당신의 완벽한 투자 플랜을 스스로 망치는 겁니다.
타인과의 쓰레기 같은 비교를 멈추고 오직 자신만의 강철 같은 투자 원칙에 기준을 맞추는 순간 나만의 절대적인 목표와 타임라인에 몰입하게 되며 당신의 목을 조르던 사회적 압박감은 증발해버립니다. 비로소 모든 에너지를 진짜 중요한 단 하나에 쏟아부을 수 있게 되죠. 부자인 척하는 빈대기가 아니라 압도적인 진짜 부를 구축하는 일 말입니다. 다시 계산기를 두드려보죠. 평범한 미국인은 매년 2,000달러를 옷조가리에 낭비합니다. 이걸 10% 수익률로 30년 굴리면 32만 8천 달러가 훌쩍 넘습니다. 여기에 멀쩡한 스마트폰을 폼으로 바꾸고 쓸데없는 최신 전자기기를 사들인 돈까지 전부 더해보십시오. 평범한 가정에서 매년 2, 3천 달러가 더 새어나갑니다. 결국 1년에 4, 5천 달러씩 무려 30년 동안 허공에 뿌려지는 겁니다. 계산해 볼까요? 65만 달러에서 82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고작 몇 주짜리 얄팍한 우월감을 위해 거의 100만 달러에 가까운 피 같은 돈을 불태우고 있는 셈이죠. 이건 품위 유지가 아닙니다. 라이프 스타일로 위장한 잔혹한 재정적 자살 행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파헤쳐야 할 5번째이자 마지막 부의 파괴자가 등장합니다. 가장 악랄하고 소름 돋는 함정이죠. 왜냐고요? 여러분의 계좌에서 완전히 자동으로 완벽하게 투명한 상태로 돈을 빼가기 때문입니다. 계좌에 구멍이 뚫려 피가 천천히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발길 끄는 헬스장, 존재조차 잊어버린 스트리밍 서비스, 매달 결제되는 정체불명의 앱들, 무료로 쓸 수 있는데도 굳이 돈을 내는 프리미엄 구독, 쓰지도 않는 소프트웨어, 10달러, 15달러씩 빠져나갈 땐 전혀 타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하지만 그 푼돈이 뭉쳐 매달 수백 달러, 매년 수천 달러가 되고 평생으로 치면 끔찍한 재앙이 됩니다. 당장 멈추고 거래 내역서부터 꺼내십시오. 매달 기계적으로 빠져나가는 항목들을 똑똑히 보십시오. 진짜로 쓰는 게 몇 개나 됩니까? 그 비용을 뛰어넘는 가치를 주는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통계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가입한 지도 까맣게 잊은 구독 서비스 3개에서 5개 매달 돈을 상납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전부 해지하십시오. 귀찮아서 안 할 거라는 거대 기업들의 오만한 베팅에 여러분의 돈을 헌납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이기게 둬선 안 됩니다. 진짜 소름 돋는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런 구독의 늪은 끊임없는 쾌락과 자극, 끝없는 오락거리가 필요하다는 썩어빠진 사고방식을 증명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자극이 아니라 부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쓰지도 않는 구독료로 날아간 1달러는 복리의 마법을 박탈당한 잃어버린 미래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티켓을 도둑맞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목격한 끔찍한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죠. 어떤 사람은 2년 동안 발도 안 들인 헬스장에 매달 75달러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4개를 결제하면서 보는 건 고작 1개뿐이었죠. 여기에 매달 60달러가 더 나가고 한 달에 딱 한 번 먹는 밀키트와 단 한 번 켜본 앱을 위한 90달러짜리 소프트웨어 구독까지 있었습니다. 또 다른 40달러를 합쳐 본인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매달 265달러를 시공창에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1년에 3,180달러입니다. 이걸 30년 동안 10% 수익률로 굴렸다면 무려 52만 3천 달러라는 거액이 됩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쓰레기 같은 구독에 50만 달러가 넘는 거액을 태워버린 겁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1월, 4월, 7월, 10월의 첫째 날, 분기에 한 번씩 모든 결제 내역을 뜯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맹정하게 물으십시오. 지난 90일 동안 한 번이라도 썼는가? 지불한 금액 이상의 압도적인 가치를 뽑아냈는가? 만약 오늘 처음 봤어도 내 돈을 내고 가입했을까? 단 하나라도 아니라는 답이 나온다면 1초도 망설이지 말고 당장 끊어버리십시오. 이 단순한 점검만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년 1,500달러에서 3,000달러를 지켜냅니다. 이 돈을 꾸준히 투자하면 평생에 걸쳐 수십만 달러의 거대한 부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이 5가지 부의 암살자들을 하나로 묶어봅시다. 왜 앞으로의 18개월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골든타임인지 뼛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당장 집중하십시오. 이 5가지 파멸적 습관을 당장 끊어내는 것이 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통틀어 지금 가장 중요한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폭로하겠습니다. 감당도 못할 고철덩어리 자동차를 당장 치워버리십시오. 영끌에서 산 부동산의 노예놀이도 끝내고 무의식적으로 입에 털어놓는 식비 낭비도 멈춰야 합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는 멍청한 과시욕과 허세 경쟁을 집어치우십시오. 눈먼 돈이 새어나가는 잊혀진 구독의 출혈도 당장 지혈해야 합니다. 이 5가지를 통제하느냐 못하느냐가 향후 18개월 동안 당신이 살아남을지 아니면 길거리로 나앉을지를 결정짓습니다. 지난 500년간의 경제사를 꿰뚫은 빅데이터가 이 섬뜩한 현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600년대 네덜란드 제국, 1930년대 대영 제국, 그리고 1980년대 라틴 아메리카를 보십시오. 1990년대 일본과 2008년 미국의 붕괴까지 패턴은 똑같습니다. 모든 거대 경제는 결국 부채가 임계점을 돌파해 폭발하는 파멸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경고하건대 우리는 바로 지금 그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미국의 총 부채는 90조 달러를 돌파했고 연방정부의 빚만 38조 달러입니다. 매년 갚아야 할 이자만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이 미친 숫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시한폭탄입니다. 이 거대한 부채 사이클이 터질 때 역사는 항상 3가지 지옥을 열었습니다. 국가 부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 아니면 살인적인 초인플레이션이죠.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예외나 4번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이 대학살극에서 자본을 쥔 자들은 살아남아 제국을 건설했고 빈털터리들은 자비 없이 짓밟혔습니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 발작 당시 벌어진 끔찍한 실상을 알려드리죠. 무려 10년 동안 주식시장은 처참하게 숨통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매년 7%에서 9%씩 폭등하는 물가를 반영하면 투자자들의 실제 자산 가치는 반토마크 이상으로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하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앞서 말한 5가지 부의 암살자를 피한 소수만이 바닥에 널린 헐값의 자산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1990년대가 되자 그들은 신흥 귀족이 되었고 주변 사람들은 평생 노예처럼 일해야만 했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 잔혹한 공식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반복되었습니다. 빚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던 자들은 무참히 박살났습니다. 집을 뺏기고 직장에서 쫓겨나며 가장 최악의 타이밍에 피눈물을 흘리며 전 재산을 매다 팔아야만 했죠. 반면 철저하게 방어하며 숨죽이던 자들은 어땠을까요? 흉화를 장전해 둔 극소수의 포식자들은 경매로 넘어간 집들을 원래 가치의 고작 30% 헐값에 집어삼켰습니다. 시장이 50% 폭락했을 때 주식을 쓸어 담았고 불과 5년 만에 불을 2~3배로 폭발시켰습니다. 이 무자비한 패턴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경제 사이클은 피도 눈물도 없는 기계이며 오직 냉혹한 원칙에 의해서만 톱니바퀴가 굴러갑니다. 그 원칙 앞에서는 여러분의 알량한 감정이나 구차한 변명 따윈 통하지 않습니다. 월급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년에 고작 4만 달러를 벌면서도 이 기계의 원리를 깨달아 막대한 부를 거머쥔 자들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반면 연봉 20만 달러를 받으면서도 눈을 가리고 진실을 외면한 오만한 자들은 매달 청구서에 목이 졸리며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처럼 눈먼 돈을 뿌리며 영원히 그 시공창에 머물든가 아니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썩은 살을 도려내어 진짜 폭발적인 부를 축적하든가. 결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지 지독하게 불편할 뿐이죠. 그리고 안일한 대중들은 언제나 부 대신 당장의 쾌락을 선택합니다. 제발 그 멍청한 군중에 합류하지 마십시오. 생존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소름 돋는 분석 결과 우리는 지금 총 8단계의 부채 사이클 중 7단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안에 파멸의 8단계가 시작될 것이고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는 자만이 살아남아 포식자가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주저하는 자들은 처참한 시체가 되어 짓밟힐 겁니다. 룰은 이토록 단순하고 역겹도록 잔혹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돈을 바라보는 당신의 세계관을 완전히 박살냈다면 지금 당장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이 5가지 암살자 중 무엇이 당신의 뼈를 가장 아프게 때렸는지 고백하십시오. 솔직해집시다. 우리는 지금 생존을 위해 진짜 지식을 흡수해야만 합니다. 아직도 구독하지 않았다면 당장 누르십시오. 멍청한 대중이 완벽하게 놓치고 있는 부의 은밀한 패턴을 제가 직접 폭로하겠습니다. 이것이 잔혹한 경제주기 속에서 승자와 시체를 무자비하게 갈라놓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자, 이제 당장 움직여서 당신의 피 같은 재산을 사수하십시오.